현재 제게는 어떠한 단어가 어렵고 또 익숙하지 않아서 언어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처럼 좌뇌 손상을 입은 95% 이상의 사람은 심각한 언어 장애를 겪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두개골 5분의 2 정도를 절개하는 개수술을 받았고요. 언어 장애와 인지 장애는 100%라고 의사가 저희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좌뇌 손상이 컸기에 언어장애가 필히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다치게 된 이후에 지금 가족, 남편, 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스스로 조금 부족한 게 느껴져요. 조금은 아니고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언어장애에 대해서 제가 뭔가 극복할 뿐만 아니라 언어장애가 없더라도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각종 꿀팁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였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도 우리는 일기와 그리고 글쓰기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점인데요. 물론 지금 우리 다 아파요. 아프고 막 우울하고요. 눈물 나죠. 내가 과연 다 나을 수 있을지, 건강할 수 있을지. 그리고 수술도 하지만 저희가 수술을 마치고서 재활치료를 할 때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진짜 정신 없잖아요. 몸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저도 끝날 때마다 막 눕고 싶고요. 그냥, 우울해요. 우울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잠시 다시 마음을 다잡은 다음에 일어나서 글을 써요. 일기를 써요. 한 줄이라도 좋아요. 뭐라도 쓰자니 내 현실이 다 암담하고 절망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내 현실을, 내 아픔을 내가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요. 힘든 상황에서는, 몸을 다친 상황에서는요, 더 쉽게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두술을 했고 또 이제 앞으로 개두술 성형술까지 남아 있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을 뵐 때 들었던 말이 정말 긍정적이어서, 정말 운이 좋아서 95% 이상의 사람이, 특히 머리 왼쪽 뼈를 다친 사람은 대부분 다 언어장애가 심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이 좋아서 또 긍정적이어서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특히 좌뇌는 언어가 많이 발전하는 부분이고 우뇌는 창의성, 예술이 많이 발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말했던 것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언어가 뛰어났던 사람인데 저와 유사하게 다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수술을 하고서, 그러니까 저 아예 말을 잃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갈수록 말하는 거를 좀 많이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울한 거예요. 내가 너무 말을 못하니까 내가 이전에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하면서 자꾸만 입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못하는 말하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계속 긍정적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치료사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쩜 그렇게 맨날 밝으세요? 어쩜 그렇게 맨날 웃어요? 다른 환자분들은요, 매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울거나 우울하거나 막 진짜 화를 크게 낼 때도 많아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매번 웃으면서 환자들을 대하고, 저도 환자인데요. 그냥 같이 환자지만 늘 막 인사를 먼저 나누거든요. 대화도 시도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같은 환자지만 어떻게 늘 환자분들을 생각하면서 웃음을 짓고 말을 걸고, 또 치료사분들에게도 늘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하냐고 여쭤보셨어요. 오히려 계속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번아웃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사실
제가 어떻게 늘 웃기만 하겠어요? 저 울 때 많아요. 우울할 때도 많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는 저만의 일기장에다가 다 쓰고요. 제가 가족이나 남편에게도 솔직하게 표현할 때 많아요. 그리고 저와 비슷하게 다친 사람들의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울음 지을 때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웃으면서 다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거는요. 어쨌든 저는 계속 이렇게 아플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시 일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웃으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또 제가 가르쳤었던 학생들도 다시 웃으면서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거친 저만의 아픔이나 상처를요, 계속해서 겉으로 표현한다면요, 제가 표정이나 어떤 모습이나 말하기, 단어에서 그런 부분을 표현한다면요, 이게 저에게 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다치기 전에도 늘 일기를 썼고요. 지금 이렇게 다친 와중에도 저의 마음을 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일기장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24년 4월 9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저도 우울한 거를 막 썼어요. 이비인후과에 다녀왔는데 현재로서는 후각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왔다. 뇌의 피가 후각신경세포를 많이 손상시켜서 물리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한다. 우울해지려고 했다. 다시 하지만 마음을 잡았다. 움직일 수 있음에, 내가 언어장애를 심각하게 겪지 않았음에, 그리고 살아있음에, 그리고 후각도 나는 이겨내고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일기를 썼거든요. 근데 일기라는 게 그래요. 하루만 쓰고 마는 게 아니라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몇 달을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맨날 우울증만 쓰겠어요? 내가 힘든 부분만 쓰겠어요? 사람이 좀 그러기는 전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요. 안 좋은 내용만 쓰다 보면은 지겨워. 그래도 또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쨌든 살아가야 하니까 조금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적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저는 다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저보다 더 아프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겠죠. 힘든 분들도 많고요. 이 부분을요, 마음으로만 그저 돌이켜 보려고 하지 말고요. 마음도 중요하고요. 대화도 중요한데요. 혼자서 눈으로 보고 적어보는 그런 시간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언어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책인데요. 말 그대로 초등학생들이 읽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현재 단순히 20, 30대 뿐만 아니라 40, 50대 분들도 저는 재미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초등학생들이 읽는 책을 읽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부모님이랑 남편에게 물어봤거든요. 이 단어 무슨 단어인지 알아?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근데 놀라운 거는 그들도 확실하게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유용하게 책을 읽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읽는 책에서 언급된 단어도 모르는 어른들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먼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이 정재승의 인간탐구 보고서 책인데요. 어린이를 위한 뇌과학 프로젝트라고 쓰여져 있어요. 저는 총 4권의 책을 읽었고요. 이 책은 인간의 선택은 엉망진창이다 라고 시작을 해요. 이 책을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요. 안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웹툰, 만화가 많아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읽기 좋고요. 아니 심지어 인스타그램 장면들이야.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다 웹툰으로 시작이 되지만요. 이야기를 쭉 펼쳐나가다가 중간중간에 보고서 파트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살짝 중간 부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구인들의 인생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음.
미국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에는 음식에 대한 선택만 하루 평균 226번을 내린다고 함. 이외에도 뭘 입을지, 뭘 살지, 뭘 볼지 등 선택할 것은 차고 넘침. 두 번째 또 예시인데요. 지구인들은 자기 앞에 놓인 선택지 중에서 최고의 것을 고르고 싶어함. 그래서 사소한 걸 고르는 일에도 시간이 오래 걸림. 오늘 저녁에 볼 2시간짜리 영화를 고르는 데만 2시간을 쓰기도 함. 심지어 2시간이나 고민한 후에도 영화를 고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 부분 읽고 너무 일단 재밌었던 부분이요. 저 역시 제가 다치기 전에도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막 보려고 할 때 뭘 봐야 할지 고민하느라고 30분, 1시간 지나간 적도 정말 많았었고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 다음 보고서를 보면요. 지구인에게 선택이란 하고 지구인의 판단에는 감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친 뇌에 이게 지금 뇌과학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마다 뇌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매우 맛없다면 안화, 전두, 피질, 편도체 연결고리가 강화되어 다음번에는 이 음식점을 피하게끔 만든다. 음식점이 맛있다면 안화전두 피질, 측좌핵 연결고리가 강화되어 다음에 또 이 음식점을 방문하도록 만든다. 뭐 이런 거요. 이런 거. 그러면 저는 또 여기서 안화 전두 피질, 측좌핵, 편도체 이런 게 언급되었잖아요. 그래서 또 막 물어봐요. 부모님에게 또 물어보고 남편에게 물어봐요.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 이런 뇌의 어떤 부분을 뜻하는지 알아? 막 이러면은요. 다들 몰라요. 그럼 또 막 괜히 뿌듯해. 이 책을 읽고 알아냈다는 게 너무 뿌듯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에서 그리고 그거를 막 어렵게 제가 알아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읽기 좋게 완성된 책을 읽으면서요. 일단 피로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책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소설책도 읽고 있는데요.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모모라는 장편 소설책이요. 그리고 철학의 숲 같은 책은 이야기의 어떤 흐름이 쉬운 편인데요. 제가 현재 하루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활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장편 소설 책들을 읽어야 할 시간을 내는 게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자꾸 초등학생 이 책 4권을 먼저 다 읽은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요.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은 우리가 다치기 전에, 아프기 전에 과거에 좋아했던 책을 다시 읽는 건데요. 마음을 돌려서 과거에 몇 년 전에 제가 손이 가고 또 재미있게 읽었던 책들을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제가 이전보다는 집중력과 속도가 떨어지긴 하고요. 게다가 이 책을 읽는데도 머리가 아프고 다른 생각에 좀 쏠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몽글몽글한 마음으로 책을 읽는데 집중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초등학교 책을 추천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책을 읽을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읽는 소설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언어치료 워크북인데요. 뇌졸중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언어치료 워크북인데요. 이 책의 소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나 문장 그리고 문법에 대해서 유용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에요. 저는 언어장애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문장보다는 제가 더 어려워했던 것은 바로 단어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처음에 작업 치료를 받을 때도요. 동물, 과일, 음식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외우는 연습을 했었고요. 처음에는 진짜 잘 기억을 바로 해내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엄청 많이 익숙해졌고요. 한 2-3번 정도 듣고 나면은 다시 다 외우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단어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치냉장고라는 단어를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설명을 들어요. 그런데 바로 김치냉장고가 나오지를 않았던 거죠. 알고는 있는데 그 단어가 전체적으로 제 뇌 안에서 그러니까 쏟아져 나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듣고 이제 시간이 남을 때마다 혼자서 이 책을 풀었거든요. 여기 안에도 이렇게 다 이제 많이 풀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반이어를 찾는 부분에서도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반이어가 서로 정반대되는 단어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입금, 출금, 희망, 절망 이렇게 다른 부분에 있는 말들을 저는 다 맞췄는데요. 반이어 중에서도요. 능동적, 수동적, 개방적, 폐쇄적, 구체적, 추상적 이런 부분도 다 맞았어요. 근데 순간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폐쇄적을 내가 말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아니면 폐쇄적이 아니라 자의적인 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거야? 근데 예전처럼 제가 뛰어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듬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어를 정확하게 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에 역시 또 절망감이 엄청 많이 들었고요. 제가 왜 더 그랬냐면 이후에 그러니까 승무원, 은행원으로서 다 근무를 해본 이후에 제가 수강생들에게 면접을 가르칠 때 했던 말이 늘 단어와 말하기의 힘이었거든요. 요즘에는 특히 승무원 면접, 은행원도 마찬가지고요. 면접을 진짜 여러 번 보잖아요. 2차, 3차까지 보잖아요. 거기서 내가 튀기 위한 방법은 뛰어난 말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승무원 면접 과외 선생님일 때요. 수강생들에게 늘 가르쳤던 게 바로 단어를 다양하게 쓸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경험을 통해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며 다양한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다양한이라는 것밖에 들리지가 않잖아요. 내가 계속 다양한 이런 반복적인 단어를 쓰네. 일단 이 첫 번째, 이 메타인지 단계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바로 단어와 문장의 또렷한 구성과 흐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책을 읽을 때나 언어치료 워크북 책을 풀 때도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 단어나 문장에 대해서 제 언어로 표현하는 게 어렵다 싶으면요, 일단 생각을 가다듬어요. 단어도 문장도 저만의 구체적인 흐름을 담아서 말을 해보려고 노력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인터넷에서 국어사전 단어와 수거, 유의어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뭐 많이 틀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더라도요. 어려운 단어, 이 단어를 말로 하는 부분은 저 역시 공부를 하나하나 다시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점은요. 단어를 쓰고 그 단어를 또 이야기로 써보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재활치료에서 배웠던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응으로 시작하는 단어 10가지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기. 키역으로 시작하는 단어,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비읍으로 시작하는 단어, 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를 10가지를 주면 제가 긍정적인 표현으로 뒤에 다시 저만의 말을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바로 예시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응으로 시작하는 단어 10가지는 제가 첫 번째부터 미라클하고 하트를 했어요. 제가 미라클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다다음 영상에서 한번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그리고 진짜 저의 가족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셨는지 몰라요. 요거 이야기는 다음에 일단 하도록 하고요. 미라클 이렇게 적어두고 모두에게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쭉 보면은 미라클 용기, 의견, 이용, 위험, 우승, 양념 이렇게 쭉 적어놨어. 그러면 용기를 이응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하나로 적었잖아요. 그럼 또 사고 이후 사망 가능성이 높았지만 성공적인 수술로 많이 이겨낼 수 있게 되어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장을 쓸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키역으로 시작하는 단어 10가지 긍정은요. 제가 유독 이날
먹는 거를 많이 적었더라고요. 커피, 콜라, 케이크, 쿠키 이게 계속 연결되는데요. 커피, 후각과 미각을 잃어서 좋아하던 커피 맛을 못 느낍니다. 콜라도 미각을 잃어서 탄산음료 콜라를 못 마십니다. 케이크도 달달한 케이크 맛도 못 느낍니다. 쿠키도 달짝지근한 쿠키 맛도 못 느낍니다. 막 이러면서 우울해하던 때였어요. 요때가 3월 28일. 이전에 3월 16일 때는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10개를 적고 긍정의 표현을 적는 거였고요. 마음, 믿음, 마동석, 미움, 마늘, 마우스, 메모, 모양, 미국, 모습, 망고 막 이렇게 쭉 적어요. 그리고 또 미움 했을 때는 제가 쓴 말이 제가 사고가 났을 때 대신 죽겠다고 기도한 부모님과 남편 이야기에 스스로를 향한 미움이 생겼습니다. 마늘. 다치기 전에는 생마늘 먹는 걸 좋아했지만 현재는 후각을 잃어서 맛이 나지 않습니다. 모양. 마지막으로 받게 될 수술을 잘 받고 멀쩡한 머리 모양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기를, 단어와 말하기를 같이 해내고 있어요. 뭐 또 비읍 같은 경우에도 보물, 바람, 바늘, 뱃살, 보존, 벼, 부자, 보살 이렇게 쭉 적었는데요. 마지막 보살에 저희 엄마 이야기를 적었어요. 저의 사망 가능성이 언급되어 지방에서 살던 엄마는 바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고속버스에서 엄마는 보살님에게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바꿀 수만 있다면 딸 대신 자신이 죽게 해달라고요. 은빈이를 살려달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게 늘 저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고요. 또 스스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처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종사, 직업, 주변 이렇게 쭉 적었는데요. 직업 같은 경우에도 몸이 다 나으면 어떤 직업을 다시 도전할지 고민하는 요즘입니다. 조종사. 함께 비행하며 친해진 오연호 조종사님이 책을 마음껏 읽으라며 교보문고 기프트 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막 다 적어놨어요. 엄청 많이 적어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쓸 때요. 저는 단어는 물론이고요. 그 단어를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하기에 대한 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정말 크게 도움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제게는 습관이 되니까 제가 여전히 단어를 접할 때마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지? 속으로 다시 한번 그 말하기를 표현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 지쳐도 단어는 제가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제가 1분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볼 때 의사와 또 재활치료 병원에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계속해서 단어와 문장, 말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은 단어를 기억해 두었다가요. 방에 다시 돌아와서 저의 직접적인 말하기와 흐름으로 막 재구성을 해봐요.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말하기에 힘을 키웠습니다. 지금도 역시 키우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어 장애를 배울 계획이고요. 또 제가 정말 다 나았다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뛰어난 말하기, 글쓰기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될 때까지요. 정말 치열하게 노력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저와 유사하게 머리를 다쳤거나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 또는 아픈 부분으로 인해서 말하기, 단어 부분이 어색해진 분이 있다면요.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